헤이그 시청사는 사실 갈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마크 호텔과 게티 센터를 답사하니 여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답사를 가기로 했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실 리차드 마이어는 진작에 소개를 했어야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건축가였죠. 그런데 그를 유명하게 만든 더글라스 하우스는 아직 개인 소유인 것 같아서 답사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마이어에 대해서는 그냥 르꾸르비제의 백석시대 건축을 따라한 그저 그런 건축가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따라장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마이어의 70년대나 80년대 작품들을 먼저 소개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995년 작품인 헤이그 시청사를 먼저 소개하게 되었네요. 그 이전 시대 작품들을 본 적이 없어서 1990년대 이후 작품들과 비교하는 게 좀 힘들겠는데요. 하지만 헤이그 시청사 멋집니다. 이 헤이그 시청사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헤이그 시청사가 있는 도시 헤이그는 네덜란드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준 열사 덕분에 익숙한 도시이지만 헤이그를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역시 헤이그 시청사는 헤이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글 스트리트로 보면은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헤이그 시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에 한 3배 정도 헤이그 시청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에 한 픽처 프레임이 거의 들어오지 않더군요. 차는 이쪽에 있는 지하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처음에 헤이그 시청사는 서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서쪽 정문 광장과 다른 남측 전부를 한번 동영상으로 촬영해 본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한번 전체 사진을 찍어보려고 길까지 건너가 보았는데 기껏 남서측의 3분의 1 정도만 카메라 픽처 프레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쪽이 헤이그 시청사의 남측 측면으로 이 안쪽에 내부로 들어가는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 나머지 부분은 바로 앞쪽에 건물이 있어서 기껏 찍을 수 있는 전체 사진은 이것밖에 되지 않네요. 그리고 저 부분의 오픈된 공간은 내부 아트리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청사 서측 측면입니다. 여기도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앞쪽 도로 폭이 좁아서 이렇게 도서관 측면 정도밖에는 사진에 찍히지 않네요. 이쪽은 북측입니다. 여기는 북측에도 동쪽에 있는 후문 출입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건물이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청사가 너무 거대하여 이렇게밖에는 전체 사진을 못 찍네요. 북측의 시청사 거리에는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네덜란드를 몰라서 정확히 무슨 조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조각의 느낌이 풀풀 풍기던데요. 서측 정문을 살펴보기 전에 동측 후문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쪽이 동쪽 후문 광장입니다. 여기가 동측 후문입니다. 생각보다 좀 평범하게 보이죠? 동측 후문 광장에도 서측 정문 광장의 도서관처럼 원형의 형태의 공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확히 어떤 용도의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던데요. 자, 이제 헤이그 시청사의 정문인 서쪽 입구 광장으로 가볼까요? 저기 보이는 원형의 건물이 아까 전 보여드린 도서관의 반대쪽 모습이고 이쪽이 서측 정문 입구 방향입니다. 도서관 입구는 의외로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광장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필로티 공간 아래쪽에 도서관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서관 입구입니다. 보통은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가는 타입인데 이날은 어째서인지 이렇게 외부에서 사진만 찍고 이동했습니다.
서쪽 정문 광장에서 서쪽에 있는 건물들을 좀 더 자세히 찍어본 곳입니다. 여기에는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고 도서관 입구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며 서쪽 광장 쪽 도서관 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헤이그 시청사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록 시청사 내부 오피스는 못 들어갈 줄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DSLR 같은 큰 카메라 사진을 찍으니 경찰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테러 때문인가? 그래도 찍을 사진은 다 찍었습니다. 헤이그 시청사의 서쪽 정문은 이쪽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내부 아트리움 공간은 크게 세 공간으로 나눠져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측 정문 입구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서측 아트리움 공간이고요. 정문 입구 이쪽에는 거대한 유리 커튼홀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가볍게 유리 커튼홀을 세울 수 있는데요. 역시 20세기 건물이라서 그런가? 서측 아트리움에서 제일 눈을 끄는 것은 이쪽의 원형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의회 회의소라고 하는데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 회의소 공간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 헤이그 시청사의 주재료인 백색 강철 판넬은 아니고요. 바로 저 나선형 계단이요. 나무처럼 보이지만 아마 강철로 계단 구조를 만들고 바깥쪽에 나무를 붙인 것일 것입니다. 저는 나선형 계단 성애자이거든요. 올라가 보고 싶다. 서측 아트리움에서 중앙 아트리움 사이에는 저렇게 거대한 브릿지 공간들이 남측과 서측 내부 공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직원들만 저기를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브릿지 공간들을 지나면 이제 중앙 아트리움 공간이 나옵니다. 이 중앙 아트리움 들어와 보니 왜 헤이그 시청사 공간이 거대한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내부가 텅 비어져 있거든요. 헤이그 시청사 내부에서도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엄청 거대하지요? 헤이그 시청사에는 시청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 내부에는 콘서트홀, 호텔, 뮤지컬 극장 등이 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하겠죠. 이쪽에 외부 수직 동산 코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정말 타보고 싶다. 중앙 아트리움 중심에서 서측 아트리움을 바라본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백색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흰색으로 눈이 아프지 않네요. 더군다나 전체 아트리움이 유리 천창으로 구성되어 있어 햇빛이 내부에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게티에서도 건물이 백색인데 생각보다 햇빛으로 건물이 반짝거리지는 않던데요. 저기 서측 코어의 엘리베이터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네요. 경찰한테 사진 찍지 말라고 경고만 안 받았으면 엘리베이터 타는 것은 한 번은 시도를 해보았을 텐데요. 여기 시청에 민원 때문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아트리움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남측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 상담 창구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남측의 중간쯤에는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아까 전 바깥 남측에 있는 중앙의 빈 공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중앙의 공간이 저렇게 비어져 있고 거기에 휴식 공간이 있으니 좋더라고요. 저 공간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남측에 비해서 중앙 아트리움의 북측 벽은 너무 평범한 그냥 오피스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중앙과 동쪽 아트리움 사이에도 서측과 중앙처럼 이렇게 브릿지 공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브릿지들 폭이 지금의 2분의 1밖에 안 되었다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더 폭을 늘렸다고 합니다. 서측이나 동측의 유리 커튼홀은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아트리움의 천창은
보기에도 그렇게 특별한 구조가 없이 그냥 유리 박공 지붕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이 사진은 동측 수직 동선 코어에 있는 계단벽을 두고 천창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서 딱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영국에서도 이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되고 DSLR은 안 된다고요. 중앙 아트리움의 북측 하부 공간은 북측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에는 모형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형이 헤이그 시청자 모형이 아니라 미래 헤이그 도시개발 모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바로 북측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남측 1층 민원 상담실 위쪽에는 이렇게 대리석 벤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아있기도 그렇게 편하지 않고요. 이제 동측 아트리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은 무슨 전시도 하는 것 같던데요. 이쪽이 동측 아트리움과 중앙 아트리움의 경계 지역입니다. 동측 아트리움은 서측 아트리움보다 공간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 내용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전시 내용도 별로이긴 했지만 이날 파리에 렌트카를 반납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서 전시는 대충 보았습니다. 이제 동측 아트리움 나오면 아까 전 보여드린 동측 후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이 헤이그 시청사였습니다. 리차드 마이어는 미국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끌었던 핵심 건축가 그룹인 더 뉴욕 파이브의 한 명입니다. 마이어는 꼬르비제의 초기 백색 건축의 영감을 받아 안도 다다오가 꼬르비제의 브루탈리즘을 자신의 건축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엽니다. 그런데 마이어도 유대인이네요. 왜 이렇게 유명한 현대 건축가들 중 유대인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마이어가 꼬르비제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건 백색뿐인 것 같습니다. 그의 공간 구성은 전혀 꼬르비제와 같지 않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거 전통 건축이나 선배 건축가의 디자인 언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어는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의 풍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였습니다.